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청년 농부 강석봉이 살았습니다. 농부 강석봉은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자락으로 훔치며 호미를 들고 밭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으나 얼굴은 수려하여 농부라기보다 선비에 가까웠지요. 들판에서 일하는 다른 농부들과는 달리 석봉의 눈빛은 항상 초롱초롱 빛이 났습니다. 이 밭을 오늘 다 메고 나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지? 보리 농사가 풍년이 들면 겨울을 걱정 없이 날 수 있을 테니.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검은고 소리에 석봉의 귀가 솔깃해졌지요. 담장 너머 양반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율 같았습니다. 석봉은 호미질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소리는 마치 구름 위에서 흘러내리는 빗소리 같구나. 석봉은 검은고 소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미를 든 채 담장 쪽으로 다가가던 그는 발 아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호미가 그만 그의 발등을 찍어 피가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런. 석봉의 비명에 주변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석봉을 향해 놀리듯 소리쳤지요. 야, 석봉아? 양반집 담장에 귀를 대면 양반이 된다더냐? 내가 미쳤나 보구나? 호미로 발등을 찍다니, 하하! 석봉은 얼굴이 붉어졌으나 그래도 검은고 소리가 멈추지 않았음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으며 다시 일어났지요. 저 소리가 들리는 한 이 정도 상처쯤이야. 석봉은 발등에 상처를 대충 닦고는 다시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검은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 소리는 마치 그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석봉은 매일 같은 시간에 검은고 소리를 듣기 위해 밭일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리고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면 어느새 그는 담장 아래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지요. 석봉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검은고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나무 막대기 2개를 주워 들고 검은고 연주를 흉내내기 시작했지요. 손가락으로 막대기를 튕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으나 그 소리에는 묘한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농가 홍씨가 마당으로 나와 석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지요. 석봉아, 또 그 짓이냐? 밭일은 제대로 했느냐? 어머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검은고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소? 저도 언젠가는 저런 검은고를 연주해보고 싶소이다. 허튼 생각 말거라. 내 손은 홈이나 쥐라고 태어났지 검은고주를 튕기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니라. 석봉은 어머니의 말에도 불구하고 나무 막대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지요. 농가 홍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에는 수십 년 농사일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석봉은 여전히 나무 막대기를 손에 쥔 채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석봉아, 이리 앉아보거라. 농부 강석봉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홍 씨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지요. 내가 요즘 양반집 담장 밑에서 검은고 소리를 듣고 있다 들었다. 어미 말 들어라. 내 귀는 검은고 소리 듣는 귀가 아니라 소 방귀 소리나 듣는 귀니라. 어머니 그저 듣는 것뿐인데 무슨 해가 있겠소이까?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사옵니다. 홍 씨는 아들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석봉이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개구리가 학을 흉내 내다가는 다리만 찢어진다 했느니라. 양반과 상놈은 하늘과 땅 차이니 넘보지 말아야 할 벽이 있는 법이지. 어머니 그저 소리가 아름다워 듣는 것뿐이옵니다. 제가 양반이 되려 한다는 뜻은 아니옵니다. 이 어미 말 명심해라. 내가 양반집 교수를 동경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니라. 내 주제를 알고 살아야 화를 면할 수 있느니라. 석봉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아들의 표정에서 자신의 말이 그저 바람결에 흩어지고 있음을 알아챘지요. 석봉아,
너는 어미 말을 귓등으로 듣는구나. 그 양반집 교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윤판서 영감의 외동딸이시다. 감히 내가 넘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니라. 어머니 제가 언제 그 규수를 넘본다 하였소이까? 그저 검은고 소리가 좋아 듣는 것뿐이옵니다. 어머니 농가 홍씨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석봉의 손을 잡고 자신의 거친 손과 비교해 보였지요. 보아라. 이것이 농사짓는 손이니라. 내 손도 점점 이렇게 될 것이니 헛된 꿈은 접어두거라. 석봉은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석봉의 손은 이상하게도 몇 년간 농사일을 해왔음에도 어머니의 손처럼 굳은 살이 박히지 않았지요. 홍 씨는 그런 아들의 손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저는 그저 농사 짓고 살 것이옵니다. 홍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석봉이 이해하지 못할 깊은 근심이 있었지요. 이 어미는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니라. 눈에 띄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저 농부로 살아가거라. 석봉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홍 씨가 잠든 후 석봉은 몰래 상자 속에서 자신이 숨겨둔 종이 뭉치를 꺼냈지요. 그곳에는 그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지은 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자신이 쓴 시들을 읽어보았지요. 며칠 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장터 위로 쏟아졌습니다. 상인들이 허둥지둥 물건을 거두고 비를 피하고 있었지요. 헌데 농부 강석봉은 우산도 없이 장터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빗소리마저 검은고 선율 같구나. 이봐 젊은이, 비를 맞고 서 있다니 정신이 나갔나? 어서 처마 밑으로 들어오게. 석봉은 웃으며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때 옆에서 두 노인이 나누는 대화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윤판서 영감 때 규수가 또 병환이 위중하다지.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다더구나. 그래도 검은고 솜씨는 천하일품이라 하더구만. 내 팔촌이 대감집에서 일하는데 그 규수가 검은고 연주할 때면 새들도 날아와 듣는다고 하더군. 석봉의 귀가 갑자기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노인들에게 다가가 물었지요. 어르신, 그 윤판서댁 교수님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첫 노인은 석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녀석 감히 양반집 규수에 대해 묻다니. 내 주제를 알아라. 소똥이나 치우는 게 내 일이지. 석봉은 노인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판서 댁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규수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전에 장터 구석에 있는 종이 파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인장, 가장 값싼 종이와 먹을 조금만 주시겠소? 그는 양반이나 쓰는 것이거늘 내 놈이 무슨 글을 쓴단 말이냐.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려 하옵니다. 종이 상인은 비웃으며 가장 거친 종이 몇 장과 묽은 먹을 내주었습니다. 석봉이 돈을 내밀자 상인은 그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이상하구나. 내 손은 농사짓는 손 같지 않다. 석봉은 당황하여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종이와 먹을 품에 안고 윤판서 댁으로 향했지요. 윤판서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화려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단청이 곱게 칠해진 처마가 보였지요. 석봉은 담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가면 안이 보이지 않을까?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담장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담장 위에 올라선 석봉은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요. 그 순간 그가 밟고 있던 기와가 미끄러지며 석봉은 담장 바깥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코, 석봉은 엉덩방아를 찧으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본 행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석봉은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신이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에서 들으니 그 검은고 소리의 주인공 이름이 윤정이라 하옵지요. 농가 홍 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그래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저 알게 되어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헌데 그 귀수는 병약하다 하오나 검은고 솜씨는 천하일품이라 하더이다. 홍 씨는 한숨을 내쉬며 불씨를 돌돌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석봉은 눈치채지 못했지요. 석봉아, 어제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느냐? 양반은 양반이요 상놈은 상놈이니라. 그 선을 넘지 말라 하였건만.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그저 검은고 소리가 아름다워 듣는 것뿐이옵니다. 석봉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으나 홍 씨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집베개 밑을 뒤적이다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홍 씨가 들고 있는 것은 석봉이 그린 한 여인의 초상화였습니다. 비록 거친 종이에 그려졌으나 그 섬세함과 아름다움은 마치 전문 화가의 솜씨 같았지요. 석봉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저 상상으로 그려본 것이옵니다, 어머니. 이것이 내 상상 속의 윤판서대 교수냐? 홍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잠시 망설였지요. 그림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다니. 내가 미쳤구나. 홍 씨는 그림을 들고 아궁이로 다가갔습니다. 석봉이 황급히 어머니의 소매를 잡았지요. 어머니, 그것은 제가 정성 들여 그린 것이옵니다, 제발. 이런 그림이 남의 눈에 띄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홍 씨는 단호하게 그림을 아궁이 불 속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석봉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요. 개가 용이 되려다 개똥밭에 굴러도 모자랄 것이니라. 내 주제를 알고 살아야 화를 면할 수 있다. 석봉은 불타는 그림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의문이 어려 있었지요. 왜 어머니는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석봉은 속으로 어머님의 과민 반응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저 그림일 뿐인데 왜 그리 노여워하시옵니까? 농가 홍 씨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등을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어미가 너를 지키기 위함이니라 더 이상 묻지 말거라. 석봉은 어머니의 등 뒤로 흐르는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은 느낄 수 있었지요. 석봉은 어머니의 과도한 반응 뒤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지 않으신지요? 없다. 이제 자거라. 내일도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야 하지 않느냐. 홍 씨는 서둘러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석봉은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지요. 그날 밤 석봉은 잠들지 못하고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농부 강석봉은 어깨에 장작 한 단을 짊어지고 윤판서 댁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뛰고 있었지요. 며칠 동안 그는 이 무모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작 배달이라는 구실로 대감집에 들어가 검은고 키는 윤정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장작 배달 왔소이다. 석봉의 외침의 대문 옆 행랑채에서 나이 지긋한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석봉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장작, 우리 집에서 장작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아, 그러시옵니까? 제게 윤판서댁에 장작을 배달하라 하여 왔사옵니다. 혹시 다른 분이 주문하신 것 아니옵니까? 하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석봉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석봉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드디어 윤판서 댁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게, 내가 안에 확인해 보겠네. 하인이 안채 쪽으로 향하는 동안 석봉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기둥들과 정갈하게 꾸며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리던 그 검은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봉은 자신도 모르게 검은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장작단을 어깨에 맨 채 안채 쪽으로 다가갔지요. 그러나 그의 무모한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봐, 너 어디로 가는 것이냐?
석봉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하인 둘이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 저는 그저 장작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렸사옵니다. 장작, 우리 집에서 장작을 시킨 적이 없다. 너 분명 도둑이로구나. 하인들은 석봉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석봉은 당황하여 장작단을 떨어뜨렸지요. 아니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그저 장작을 배달하러 왔을 뿐이옵니다. 하인들은 석봉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여러 하인들이 모여들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이 녀석 수상하다 했더니 역시나 감히 상놈 주제에 대감집에 들어오다니. 이놈 매를 맞아야겠구나. 잠시만요. 제가 설명하겠소이다. 하지만 하인들은 석봉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석봉에게 회초리를 들이댔지요. 석봉은 매를 맞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내 놈의 진짜 목적이 뭐냐? 어서 말해. 사실 장작이 아니라 검은고 소리에 이끌려 왔소이다. 석봉의 뜻밖의 대답에 하인들은 잠시 회초리를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검은고 소리에 반해 그 소리의 주인공을 한번 뵙고 싶었소이다. 하인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요. 하하, 들었느냐? 이 농사꾼이 우리 아씨를 보고 싶다고 한다. 하하. 맞으면서도 웃다니. 저 녀석 미친 게 분명하다. 석봉은 매를 맞으면서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검은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지요. 하인들은 석봉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지요. 잠시나마 그 소리에 가까이 있을 수 있어 행복했소이다. 석봉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밤새 쓴 시였지요. 그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 시를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종이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바람이여, 제 마음을 그분에게 전해다오. 석봉은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모한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알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매를 맞은 농부 강석봉은 개울가에 쪼그려 앉아 상처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회초리 자국이 선명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밝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맞고도 기쁘다니 내가 정말 미친 것인가? 석봉이 물에 얼굴을 담그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을 줄 알면서도 찾아오다니 당신은 바보거나 시인이거나 둘 중 하나겠소. 석봉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지요. 그는 노비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나는 윤판서 대개 김상직이라 하오. 당신이 오늘 집에 침입했다가 매를 맞고 쫓겨난 그 농부지요? 석봉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온몸의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상직은 그런 석봉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걱정 마시오.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도와주러 왔다 하겠소. 도와주신다고요? 왜 저 같은 농부를 도우시려 하옵니까? 노비 김상직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석봉은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담장 너머로 던진 시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요? 그렇사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옵니까? 당신이 담장 너머로 던진 것이 우연히 내 발 앞에 떨어졌소. 그런데 김상직은 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지요. 당신 같은 농부가 이런 시를 쓰다니 소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꼴이요. 석봉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상직의 다음 말에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시요.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양반의 시보다도 뛰어나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옵니까? 노비 김상직은 석봉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석봉의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이 약은 우리 대감님이 쓰시는 귀한 것이요.
내일이면 상처가 훨씬 나아질 것이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감사는 됐소. 대신 내게 더 많은 시를 보여주시오. 당신의 재능이 궁금하오. 석봉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시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김상직의 진심 어린 눈빛에 그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집에 더 많은 시가 있사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나면 가져오겠소이다. 좋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자면 당신은 왜 그토록 우리 아씨를 만나고 싶어 하오? 석봉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그분의 검은고 소리에 반했사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아 제 마음을 사로잡았소이다. 노비 김상직은 석봉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는 석봉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요. 당신은 정말 특이한 농부요.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때 더 이야기를 나누지요. 김상직은 석봉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윤판서 댁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석봉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망의 불씨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다음 날 석봉은 김상직을 만나러 다시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하늘에서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와 개울가에 내려앉았지요. 농부 강석봉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이 농부, 상처는 좀 어떻소? 김상직이 나타나면서 석봉에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소이다. 정말 신기한 약이었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져왔소? 석봉은 품속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김상직에게 건넸습니다. 김상직은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지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모두 당신이 지은 것이오? 내 밤마다 몰래 적어둔 것들이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면 또 불태우실 테니 숨겨놓았지요. 당신은 소똥 냄새 속에 피어난 매화여. 이런 재능을 농부의 몸으로 숨기고 있다니? 석봉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상직은 시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지요. 그러다 갑자기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율, 이 표현 방식을 어디서 배웠소? 배운 적은 없사옵니다. 그저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적었을 뿐이지요. 노비 김상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석봉의 시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지요. 이런 운율은 왕족만이 쓰는 특별한 시법이요. 왕족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김상직은 석봉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교차했지요. 당신은 정말 농가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요? 물론이지요. 어머니 홍씨와 함께 그 초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사옵니다. 석봉은 김상직의 질문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상직은 계속해서 그의 시를 살펴보았지요. 이 시에는 마치 꿈에서 본 풍경을 묘사한 듯한 구절이 많소. 특히 이 궁궐 묘사는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생생하오. 사실 가끔 이상한 꿈을 꾸곤 합니다. 큰 기와집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어릴 적부터 그런 꿈을 자주 꾸었지요. 김상직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은 듯했지요. 당신의 손을 보여주시오. 석봉은 의아해하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상직은 그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이상하오. 농사를 짓는다면서 손에 굳은 살이 거의 없소. 마치 양반의 손과 같소. 어머니도 항상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지요. 아무리 농사일을 해도 손이 거칠어지지 않는다고. 김상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석봉의 시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지요. 당신은 마치 꿈에서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것 같다고 했소. 내 때로는 꿈에서 누군가가 제게 시를 가르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사옵니다. 노비 김상직은 석봉의 말에 더욱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봉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김상직과 석봉이 윤판서댁 담장 근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소. 양반집 교수에게 농부의 시를 전하다니 내 목이 2개라도 모자랄 일이지.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소이까? 제 시를 윤정 소저에게 전해주신다고요? 김상직은 석봉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제 밤 내내 석봉의 시를 읽으며 고민했지요.
그 시의 아름다움은 분명 교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약속은 못하오.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소. 다만 들키면 우리 둘 다 큰일 날 것이오. 김 어른 정말 감사하옵니다. 제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가옵니다. 노비 김상직은 석봉의 시를 품에 넣고 조심스레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안채에 다가갈수록 김상직의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들키면 매를 맞는 것은 물론이고 쫓겨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석봉의 재능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양반이 아니면 재능도 재능이 아닌 세상이지만 저 농부의 시는 달라 아씨께서 알아보실 거야. 김상직은 윤정아 씨의 시중을 드는 개화라는 하녀를 불렀습니다. 개화야, 잠시 부탁이 있구나. 상직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이것을 아씨께 전해주렴. 아주 중요한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개화는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뭔데요? 묻지 말고 그냥 전해다오. 아씨께서 보시면 아실 것이다. 교수 윤정은 창가에 앉아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병색이 완연했지요. 가녀린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튕길 때마다 방 안에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개화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윤정에게 석봉의 시를 건넸지요. 아씨, 김상직 어른이 이것을 전해달라 하셨어요. 무엇이니? 윤정은 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으나 점점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놀라움, 감동, 그리고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은 것이니? 모르겠어요. 김상직 어른께서 그냥 전해달라고만 하셨어요. 윤정은 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촉촉해지고 있었지요. 이 시, 내 검은고 소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다니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구나. 잠시 후 김상직은 불안한 마음으로 후원에서 개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직 아저씨, 아가씨께서 그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 지었는지 꼭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노비 김상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석봉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김상직은 개울가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석봉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지요. 소저께서 당신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소. 시가 아니라 양파를 드렸나 의심했지. 정말이옵니까? 소저께서 제 시를 읽으셨다고요? 그뿐이 아니오. 누가 지었는지 꼭 알고 싶다 하셨소. 당신의 재능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소. 석봉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농부 강석봉은 매일 밤 잠을 설치며 새로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시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졌지요. 며칠 후 석봉은 개울가에 앉아 김상직을 기다리며 손가락으로 물결을 그렸습니다. 그때 노비 김상직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어려 있었지요. 좋은 소식이요. 소저께서 당신의 시에 화답하셨소. 정말이옵니까? 김상직은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비단 보자기로 싼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운 종이에 쓰인 시와 함께 검은고 악보가 들어있었지요. 소저께서 당신의 시에 감동하여 검은고 곡을 지어 화답하셨소. 이 악보와 함께 시도 보내셨소. 석봉은 떨리는 손으로 윤정의 시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마치 춤추는 나비처럼 우아했지요. 당신의 시는 거친 들판에 빛난 조와 같아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향기를 피우니 그 고고함이 더욱 아름답구나. 석봉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소저 윤정의 시를 가슴에 품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화답해 주시다니 제 마음이 하늘을 나는 것 같사옵니다. 교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하셨소. 하지만 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소. 잘하셨소이다. 제가 농부라는 사실을 아시면 실망하실 테니. 김상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아니요.
우리 소저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요. 오히려 당신의 재능에 더 감동하실 것이요. 석봉은 소저 윤정의 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적셨지요. 특히 마지막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검은고 소리에 맞춰 당신의 시를 읊조리니 두 영혼이 만나는 듯하여라. 비록 얼굴은 모르나 마음은 이미 알아본 듯하구나. 집으로 돌아온 석봉은 소저 윤정의 화답에 기뻐하며 더욱 열정적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소를 돌보며 머릿속으로 새로운 시구를 떠올렸지요. 소야, 오늘은 너를 잘 돌봐주마. 내 마음이 이리 기쁘니? 그러나 석봉은 생각에 잠겨 소의 고삐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놀란 소가 마당을 뛰쳐나가 밭을 망쳐버렸지요. 석봉아, 이 녀석아. 소가 밭을 다 망쳤구나. 석봉은 황급히 소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그렇게 윤소저와 강석봉은 김상직을 통해 시와 악보를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얼굴만 모를 뿐 서로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개울가를 적시고 있었지요. 농부 강석봉은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초조하게 김상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밤새 정성껏 쓴 세시가 들어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서둘러 오는 노비 김상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이까? 왜 그리 긴장하신 것이옵니까? 김상직은 주변을 살피며 석봉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 날 듯허이. 아니 무슨 일이기에 그리 말씀하시는지요? 조학진이라는 양반이 대감집에 자주 드나들며 윤소저 주변을 맴돌고 있다네. 조학진이라고요? 그는 누구인지요? 윤판서 친구의 조카여 교활하고 야심 많은 자인데 윤소저와 혼인을 노리고 있다 하오. 그자가 우리의 편지 전달을 의심하는 것 같소. 석봉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왠지 가슴이 조이며 위기감 같은 게 느껴졌지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주고받기 어려울 것 같소이다. 노비 김상직은 석봉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저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라 하셨소.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시었소. 직접 만나다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옵니까? 소저께서 대감집 뒤편 숲속 정자에서의 비밀 만남을 제안하셨소. 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 나는 암호와 함께. 석봉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무척 떨렸지요. 윤소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소이까? 들키면 소저께서도 큰 공경에 처하실 것이옵니다. 소저께서도 위험을 알고 계시오. 그럼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시오. 당신의 시가 그분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 것 같소. 석봉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윤소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녀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지요. 언제 만나자고 하셨소이까? 내일 밤이오. 달이 중천에 떠오를 때쯤. 석봉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소이다. 내일 밤에 가겠소. 가장 아름다운 시를 준비하겠소. 그런데 그때 김상직은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는 것을 느꼈지요. 조심하시오. 내 느낌이 틀리지 않다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소. 누구라고 생각하시옵니까? 아마도 조학진의 부하일 것이오. 그자는 윤소저 주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어. 석봉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 속 어둠을 살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윤소저에게 해가 될까 무척 두려웠지요. 그리고 소저께서 오랜만에 활기를 찾으신 것 같소. 그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한 보상이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심스레 헤어졌습니다. 석봉은 내일 밤의 만남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의 가슴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지기 시작했지요. 농부 강석봉은 숨을 죽이며 윤판서 댁 뒤편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껏 쓴 시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북소리처럼 크게 뛰고 있었지요. 마침내 석봉은 숲속 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농부 강석봉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정자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계단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소리에 정자 안에 인물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누구신지요? 석봉은 황급히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지요. 죄송하옵니다. 저는 강석봉이라 하옵니다. 규수 윤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창백한 얼굴과 가녀린 몸매 그리고 깊은 눈빛이 석봉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인의 발걸음은 땅이 아닌 구름 위를 걷나 봐요. 윤정의 재치 있는 말에 어색한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석봉은 미소를 지으며 정자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곳에는 작은 검은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소저의 시와 검은고 소리에 매료되어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시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어떤 양반의 시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지요. 그리고 윤정은 검은고를 들어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어루만지는 모습에 석봉은 숨이 막힐 듯한 감동을 느꼈지요. 당신을 위해 연주하겠어요. 이 곡은 당신의 시를 읽고 지은 곡이지요. 윤정의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튕겼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정자를 가득 채웠지요. 석봉은 그 소리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의 창백한 얼굴이 달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발산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석봉은 깊은 감동에 즉흥시를 읊었습니다. 달 밝은 밤 울리는 검은고 소리, 그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잎 같은 선율. 이 밤 두 영혼이 만나 하나의 노래가 되니 하늘의 별들도 귀 기울여 듣는구나. 규수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석봉의 시는 감동 그 자체였지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를 즉석에서 지을 수 있나요? 당신은 정말 천상의 재능을 가졌어요. 소저의 검은고 소리가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이옵니다. 제 마음속에 잠자던 시심을 깨운 것은 소저의 음률이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정자 난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지요. 석봉은 윤정의 소매가 자신의 팔에 스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농부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깊은 시심을 갖게 되었나요? 어릴 적부터 꿈에서 시구가 떠올랐사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게 가르쳐주는 것 같았지요. 윤정은 석봉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농부치고는 지나치게 고왔지요. 당신의 손은 농부의 손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김상직의 경고 신호였지요. 두 사람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고 석봉은 재빨리 정자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검은고를 들고 평소처럼 연주하는 척했지요. 멀리서 조학진의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 밤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석봉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윤정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갑자기 헤어져 마음이 아팠어요. 오실 수 있을지 걱정했답니다. 윤소저를 다시 뵙고자 하는 마음에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왔사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지요. 오늘은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김상직이 주변을 살피고 있으니까요. 김어른께서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소저와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슬픔으로 가득 찼지요. 석봉 씨,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소저의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옵니다. 윤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석봉은 놓치지 않았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폐병을 앓고 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병세가 악화되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의원들이 말했지요. 석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윤정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지요.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소저께서는 분명 오래 사실 것이옵니다. 봄이 지나면 더 만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 병은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석봉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요. 당신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석봉은 윤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우리에게 시간이 짧다면 더 깊이 사랑하면 되지요. 꽃이 짧게 피어도 그 향기는 오래 남듯이 우리의 만남도 영원히 가슴에 남을 것이옵니다. 윤정은 석봉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위로로 가득 찼지요. 당신은 정말 시인이군요. 그 어떤 의원도 내게 그런 위로를 주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윤정이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으나 점점 심해져 발작처럼 변했지요. 석봉은 당황하여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소저, 괜찮으신지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윤정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수건에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지요. 석봉은 그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석봉은 윤정을 부축하여 정자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상직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윤정은 검은고를 들어 연주하기 시작했고 석봉은 정자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하인들이 정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소저, 이 늦은 시각에 혼자 계시다니 위험하옵니다. 대감께서 걱정하실 것이옵니다. 괜찮아요. 나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곧 들어갈 테니 걱정 마세요. 하인들이 떠난 후 김상직이 정자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어려 있었지요. 위험했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폭풍우가 초가집의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척 요란했습니다. 농부 강석봉은 어머니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농가 홍씨는 고열에 시달리며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지요.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일 아침에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농가 홍씨는 대답 대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잠꼬대처럼 말을 중얼거렸지요. 왕자님을 지켜야 해. 그들이 왕자님을 찾고 있어. 석봉은 의아해하면서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지요. 이마는 불길처럼 무척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무슨 왕자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홍 씨는 석봉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지요. 임금의 명령이야. 왕자님을 어서 숨겨.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돼. 석봉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수건을 다시 적셔 어머니의 이마에 올려놓았지요.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제가 어떻게든 의원을 모셔오겠소이다. 석봉은 폭풍우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구도 그의 초라한 초가집까지 오려 하지 않았지요. 석봉은 절망 속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홍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계속 의미심장한 말들을 중얼거렸지요. 석봉아, 내 진짜 부모님은 궁에 왕의 피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아니시옵니까? 다음 날 새벽 홍 씨의 열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혼미했습니다. 석봉은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며 그녀의 이마를 식혀주었지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왕자님. 왕의 피, 나의 진짜 부모. 석봉은 어머니가 꿈결 같은 상태에서 한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꿈에서 보았던 궁궐의 모습과 어머니의 말을 연결지어 보았지요. 설마 내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너무 황당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홍 씨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떴지요. 석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셨소이까? 밤새 열에 시달리셨습니다. 석봉아,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무슨 말을 했느냐?
어머니께서는 왕자님과 왕의 명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부모님에 대해서도. 홍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석봉의 손을 꽉 잡았지요. 잊어라, 그건 모두 헛소리였다. 열병 때문에 그런 것이야. 석봉은 어머니의 반응에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태가 여전히 위중했기에 참았지요. 어머니 지금은 쉬세요. 제가 죽을 끓여드리겠습니다. 석봉은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윤정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상직을 통해 윤정에게 상황을 알렸지요. 윤정은 석봉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석봉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그녀의 옷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헛소리인지 아니면 숨겨진 진실인지 알고 싶었지요. 한편 규수 윤정은 창가에 앉아 석봉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노비 김상직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석봉 씨의 어머니 상태가 어떠하신가요? 매우 위중하시다고 합니다. 마을의 의원들도 손을 놓은 상태라 하옵니다. 윤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지요. 이것을 석봉 씨에게 전해주세요. 이 약재는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 궁중의관에게서 특별히 구한 것이에요. 아씨, 그것은 아씨의 병을 위한 귀한 약재가 아니옵니까? 이 편지도 함께 전해주세요. 규수 윤정은 김상직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김상직은 윤정의 결단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아씨의 마음을 꼭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씨의 건강은 어찌하옵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석봉 씨가 어머니를 잃는다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김상직은 서둘러 석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정이 준 약재와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있었지요. 그리고 석봉의 초가집에 도착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농부 강석봉이 지친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요. 석봉, 소저께서 보내신 어머님을 위한 귀한 약재요. 약재라고요? 김상직은 석봉에게 약재와 편지를 건넸습니다. 석봉은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지요. 농가 홍 씨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윤정이 보낸 약재로 약을 다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먹였지요. 어머니, 이 약을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귀한 약이니 꼭 드셔야 합니다. 홍 씨는 힘없이 약을 마셨습니다. 석봉은 윤정의 편지를 펼쳐 읽었지요. 석봉 씨, 당신의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약재는 제 병을 위한 것이었지만 당신의 어머님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시가 제게 준 위로처럼 제 약이 당신의 어머님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석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약을 기꺼이 내준 윤정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당신은 내 어머니에게는 생명을, 내게는 사랑을 주었소. 이 은혜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내 남은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리라. 다음 날 홍 씨의 상태는 놀랍게도 호전되었습니다. 약의 효험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런데 윤정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지요. 김상직이 그녀의 방을 찾았을 때 윤정이 심한 기침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어른, 석봉 씨의 어머니는 어떠신가요? 많이 호전되셨다고 합니다. 아씨의 약이 큰 효험을 보였습니다. 규수 윤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직후 심한 기침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김상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세요. 김상직은 윤정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석봉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규수 윤정은 창가에 앉아 석봉이 보낸 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요. 그런데 윤정은 석봉의 시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시법은 왕실 문집에서만 본 적이 있어요. 노비 김상직이 차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정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석봉 씨의 시에서 왕족만이 쓰는 특별한 운율과 표현을 발견했어요. 윤정은 서원 위에 석봉의 시와 왕실 문집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녀는 두 글의 유사점을 김상직에게 보여주었지요. 보세요. 이 특별한 아분법과 구성은 선대왕의 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농부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어디선가 배웠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법은 왕족들 사이에서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에요. 김상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윤소저도 같은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의문점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얼은 아버지의 서재에 가봐야겠어요. 거기에 왕실 관련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아씨 몸이 약하신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석봉 씨의 정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윤정은 김상직의 부축을 받으며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윤판서의 서재는 책과 문서로 가득했습니다. 윤정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서재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녀는 서가에서 오래된 문서 상자를 찾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왕실 관련 비밀 문서를 여기에 보관하신다고 들었어요. 윤정은 상자를 열고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문서를 발견했지요. 이것을 보세요. 과거 왕의 서자에 관한 문서예요. 조심하십시오, 아씨. 그런 문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정은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여기에 따르면 선왕의 서자가 정치적 근무로 인해 숨겨졌다고 해요.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를 보호하라는 밀명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석봉이 그 서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러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의 시적 재능, 놀라운 학습 능력, 그리고 그의 손.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병중에 헛소리로 왕자님을 언급했다고 하셨죠? 김상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석봉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왕실의 혈통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음모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아직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요. 윤정은 문서를 원래 있던 곳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지요. 석봉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얼은 석봉 씨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봐 주세요. 그녀가 정말 석봉 씨의 친어머니인지 아니면 그를 보호하기 위한 시녀인지 알아내야 해요. 한편 그날 저녁 홍 씨는 석봉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석봉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게 말해줄 것이 있구나. 농부 강석봉은 어머니의 병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홍 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옵니까? 농가 홍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석봉아, 내가 열병으로 헛소리를 했다지?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농가 홍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요. 사실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너는 왕의 서자이며 내가 지난 20년간 너를 보호해왔다. 석봉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홍 씨는 석봉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 밤 누군가 너를 찾아올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내가 어릴 때부터 보여준 비범한 재능들, 그것은 모두 내 혈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농부 강석봉은 어머니의 말에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어머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내 정체가 밝혀지면 목숨이 위험할 것이기에. 홍 씨는 석봉에게 그의 진짜 부모와 그가 태어난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석봉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어릴 적 꿈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실제 기억이었음을 깨달았지요.
내가 3살 때 정적들이 왕의 혈통을 노리고 있었다. 하여 나는 상궁으로 있다가 왕의 밀명으로 너를 보호하기 위해 농가로 들어와 너를 키웠다. 홍 씨의 말을 들은 석봉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지요. 당신은 제 진짜 어머니입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사랑임을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석봉의 말에 홍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석봉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이 어미의 마음이 편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 홍 씨는 석봉에게 진실을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선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의 아들이었던 석봉은 정치적 음모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왕은 비밀리에 상궁이었던 홍 씨에게 석봉을 맡겼다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제가 꿈에서 보았던 궁궐과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시구들, 그것은 모두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던 것이옵니까? 그렇다. 내가 궁에서 배웠던 것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난 것이지. 석봉은 자신의 정체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를 쓰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복잡한 운명을 타고났다니.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석봉은 어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치며 초가집 안을 부드럽게 밝혔습니다. 농부 강석봉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의 고백을 곱씹었지요. 그는 창가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 고운 손이 왜 농사일에도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농가 홍 씨는 천천히 일어나 방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의 한 부분을 손으로 더듬더니 숨겨진 작은 공간을 찾았지요. 그곳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지금까지 숨겨왔었지. 석봉은 어머니가 건넨 상자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상자 안에는 옥패와 비단에 쌓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패는 푸른빛을 띠며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석봉은 옥패를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옥패가 낯설지가 않사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선왕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 옥패는 왕족의 증표로 언젠가 내 정체를 증명할 때 사용하라 하셨지. 석봉은 옥패를 만지작거리니 어릴 적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이 희미하게 되살아났지요. 어머니 기억나기 시작했소이다. 궁에서의 짧은 시간과 아버지의 얼굴도 조금. 석봉은 이번에는 비단에 쌓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선왕의 친필 편지였지요. 편지에는 석봉의 진짜 이름과 그의 혈통, 그리고 그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이연이라고 적혀 있소이다. 그렇다. 이연은 연꽃처럼 맑고 고결하라는 뜻으로 선왕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지. 석봉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왕족이라고 해서 제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내 정체를 아는 이가 있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석봉은 윤정과 김상직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윤정 소저와 김 어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왕실의 비밀은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느니라. 석봉은 옥패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에 잠겼지요. 한편 같은 시각 양반가 대감집 판서 윤명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찰이 구겨져 있었지요. 그는 방 안을 오가며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 농부가 왕족이라고. 이건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야.
교수 윤정은 아버지의 분노에 놀라 창백한 얼굴로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떻게 석봉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아버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확인이라고. 한낱 농부가 감히 왕족을 사칭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역죄다. 바로 그때 양반 조학진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 제가 보내드린 서찰은 보셨겠지요? 이 일은 분명 영모의 조짐입니다. 저 농부를 잡아들이지 않으면 대감의 충성심마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윤정은 조학진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학진이 이 상황을 이용해 석봉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조도령,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되었나요? 그 농부가 자신은 왕족이라며 허세를 부리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죠. 이런 중대한 사안을 대감께 하루빨리 알리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대감, 이 일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 농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퍼뜨리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 교수 윤정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의 시를 보셨나요? 그의 시에는 왕족만의 특별한 운율과 시법이 담겨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떻게 그의 시를 보았느냐? 윤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김상직이 그의 시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그 시를 읽고 놀랐어요. 그것은 분명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가 아니었어요. 소적께서는 병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습니다. 어찌 천한 농부의 시가 왕족의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윤정은 조학진의 말에 분노했지만 참고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세요. 그의 말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대감,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관아에 보고하여 그 농부를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 농부를 체포하여 신문하라. 만약 그가 정말 왕족을 사칭했다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는 무고한 사람이에요. 윤정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판서 윤명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학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양반 조학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물러났지요. 교수 윤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김상직을 찾아 석봉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갑작스러운 포졸들의 말발굽 소리가 석봉의 집 마당을 흔들었습니다. 농부 강석봉은 놀라 문 밖으로 나왔고 그의 뒤로 농가 홍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 나왔지요. 포졸 5명이 석봉의 초가집 마당에 들어섰고 그들 앞에는 양반 조학진이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강석봉, 너는 왕족을 사칭한 대역죄로 체포한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옵니까? 포졸들이 석봉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홍씨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다른 포졸이 그녀를 막았지요. 내 아들을 놓아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이다. 내 아들은 자신이 왕족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는 명백한 대역죄다. 석봉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조학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조학진의 계략임을 직감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 석봉이 끌려가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비 김상직도 있었지요. 그는 급히 윤판서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석봉은 죄인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했지요. 누군가 내 정체를 알아챈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모함인가?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판서 윤명원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강석봉이냐? 그렇사옵니다, 대감. 내가 자신을 왕족이라 주장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석봉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부인해야 할지 갈등했지요. 대감, 저는 그저 시 쓰는 것을 좋아하는 농부일 뿐이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수 윤정은 김상직으로부터 석봉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석봉의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 안채를 나서려 했지만 병세가 악화되어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버지, 그는 진짜입니다. 그의 시를 보세요. 윤정은 의식을 잃기 전 김상직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김어른,
석봉 씨의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그녀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노비 김상직은 윤정의 부탁을 듣고 급히 석봉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홍 씨를 찾아 상황을 설명했지요. 석봉 어머니, 석봉을 구하려면 그가 왕족임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저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농가 홍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드러내야만 했지요. 알겠소. 내가 옥패와 왕의 친필 편지를 가져가겠소.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소. 홍 씨는 숨겨두었던 옥패와 편지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윤판서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관하로 향했지요. 판서 윤명원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석봉의 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고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충격이 교차했지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시에 적힌 글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필체는 선왕의 그것과 너무나 닮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윤판서는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선왕이 직접 쓴 편지였지요. 그는 두 글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필체의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다. 이런 필체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지. 농부 강석봉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님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그때 감옥 문이 열리고 윤판서가 들어왔습니다. 내 시를 다시 읽어보았다. 내 필체 그것은 선왕의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대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내가 정말 왕족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너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야. 그때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농가 홍 씨와 노비 김상직이 포졸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제발 대감님을 뵙게 해주세요. 제 아들을 살릴 증거가 있습니다. 포졸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막았지만 윤판서의 명령으로 마침내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홍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와 편지를 윤판서에게 건넸지요. 대감님, 이것이 석봉의 정체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는 선왕의 서자이옵니다. 판서 윤명원은 옥패를 받아들고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옥패의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것은 분명 왕실의 것이었습니다. 이 옥패는 분명 왕실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20년 전 저는 궁궐의 상궁이었던 홍현실입니다. 선왕의 밀명으로 왕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그 말에 윤판서는 홍 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 씨가 건넨 편지를 펼쳐보았지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선왕의 친필로 이연 왕자를 보호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그를 보호할 충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바로 자신 윤명원이었지요. 이런, 내가 찾아야 했던 왕자가 바로 이 청년이었단 말인가? 대감님께서도 그 밀명을 받으셨던 것이옵니까? 그렇다. 하지만 왕자를 데려간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나는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홍상궁은 어째 나를 찾아오지 않은 것이오? 그때만 해도 왕실의 정적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여 대감집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농가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지요. 그랬었구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사람을 시켜 전국을 모두 찾아보았소. 헌데 찾을 수 없자 어디서 죽었나 생각했었소. 헌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구려. 그동안 이연 왕자를 키워오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소, 홍상궁. 판서 윤명원은 홍상궁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홍상궁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홍상궁은 조마조마했던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윤판서는 석봉을 감옥에서 데려오도록 명령했지요. 이제부터 이연 왕자는 나의 보호받을 것이요. 그리고 내가 신분도 회복시켜주겠소. 판서 윤명원의 말에 방 안에 있던 석봉과 어머니 김상직까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판서 윤명원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왕에게 받은 은덕을 생각했지요.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는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윤판서는 석봉과 홍씨 그리고 딸 윤정과 김상직을 별채로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시오. 석봉은 이제 정식으로 왕족의 혈통인 이연군이 되었소. 그리고 머지않아 이연군이 거쳐야 할 저택과 전답이 하사될 것이며 하인들도 곧 배정될 것이오. 허나 이연대군은 본시 내관이었던 김상직이 모시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그리하겠나이다 대감. 그리고 홍상궁은 이연군을 가장 가까이서 보살펴 주시오. 알겠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대감. 그리고 이연군은 이제 마음 놓고 하고 싶으대로 하면서 사시면 되겠소. 참으로 수고 많으시었소 대감. 내 대감께 큰 은혜를 입었구려. 그리고 양반 조악지는 왕족을 모함한 죄로 중령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 이제 이연군에게는 정적도 없고 위험 요소가 모두 사라졌소이다. 그 순간 석봉과 윤정의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것만 같았지요. 그리고 윤판서는 다시 한번 농가 홍씨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홍씨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지요.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이연군과 윤정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연군은 예쁜 꽃 한 송이를 꺾었지요. 윤소저, 내 마음을 이 꽃송이에 담아 소저에게 전하오. 나와 혼인하여 그대의 검은고 소리와 나의 시를 하나로 묶어 저 푸른 창공으로 날려보면 어떻겠소? 이연군의 청혼에 윤정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깊은 폐병이 이연군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요. 그대의 병이 아무리 깊다 한들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순 없소. 내 반드시 그대의 병을 낫게 하겠소. 허나 잘못되어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남아있을 님이 걱정이 되옵니다. 그럴 리는 절대 없을 것이요. 윤소저는 나와 같이 명을 다하고 한날 한시의 세상을 같이 뜰 것이요. 이연군의 자신의 찬 확신에 윤정의 가슴 속에 왠지 모를 용기가 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님의 꿈처럼 우리가 한날 한시에 우리의 생명이 닿을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혼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윤정은 검은고를 키고 이연군은 시와 노랫가락을 만들었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을까 윤정의 폐병은 거짓말처럼 완쾌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연군과 사랑의 힘이 윤정의 폐병을 낫게 한 게 아니었을까요? 유명한 말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힘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